오늘은요, 어떤 정해진 옷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한다. 이런 것을 정말 수선을 이야기할 거예요. 수선은 다 만들어진 옷에다가 그 사람에게 맞게 맞추려고 수선하거든요. 그래서 이 치마는 학생 교복인데요. 이 치마는 교복을 학생이 뭘 해달라고 했냐면, 자, 주름이 있는데 주름을 다 박아놨어요. 근데 이 전체 통이 넓대요. 비너스를 맞게 입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치마는 주름이 벌어져서 박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일자로 되어 있어서 옷이 이렇게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치마는 똑같은 옷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앞길을 줄여줘야 되고, 보니까 한 4인치 정도 줄여줘야 되는데 앞길에서 4분의 3씩 해서 양쪽에서 3인치를 줄이고, 그리고 이 주름 분량에서 1인치를 잡아서 오므려 주면서 치마를 이쁘게 해줄 거예요. 똑같은 품을 줄이러 오지만은 이 옷의 형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형편에 따라서 옷이 다 달라요. 만약에 이 학생이 이 앞뒤가 이렇게 오므려드는 상태로서 이렇게 약간 좁아서 레스라인이 나와 있는 상태라면, 많이 돼 있는데 이 치마가 더 학생이 더 좁게 입기를 원한다면 이 주름 분량에서 이제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주름 분량에 살짝 넣으면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치마가 이뻐요. 근데 앞뒤에서만 전체로 다 잡아버리면 옷이 좀 그렇죠. 바란스가 안 맞죠. 그래서 수선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치마라도 그 학생 몸매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학생이 어떻게 입고 싶어 하느냐, 현재 만들어져 있는 옷 상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수선은. 그래서 이 옷은 학생이 품을 줄여달라고 왔어요. 근데 이 품만 줄여가지고는 학생이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근데 먼저 이렇게 주름을 학생이 전체적으로 다 박았는데, 먼저 수선한 집에서 주름이 벌어진 상태로 박아놨어요. 그래서 옷이 더 커져. A라인으로 뻗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벌어진 주름을 이렇게 오므리고 잡아줘서 다시 스티치를 놔주고, 주름을 막아주고, 옆에서 라인을 잡아줘, S라인을 잡아줘서 학생이 원하는 만큼 치마가 이쁘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수선은 설명을 할 때 잘 듣고, 그러면 이 옷을 이해하고, 학생을 이해하고, 옷 가지고 온 사람을 이해하고, 옷 맞춘 사람이 이 옷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바로 나와야 돼요, 옷을 받을 때. 자,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건 포인트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재단할 수 있는 것은 재단을 했어요. 또 보면, 또 이것도 역시 교복이에요. 그러나 이 교복은 학생이 밑단을 줄여달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밑단만 줄여주면 되죠. 근데 이제 이 치마에서는 생각해, 이제 우라가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치마는 항상 기본적으로 몸판보다 1인치에서 4분의 3 정도 짧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이 정도. 또, 자, 이제 이런 추리닝이 들었는데요. 이 추리닝도 통 줄이고 기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옷을 입혀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입혀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옷은 얼마만큼 입어야가 보편적으로 무난하고 편하고 이쁘게 입을 수 있는 현재 디자인 상태를 잘 보고, 그 사람 몸매에 어떤 상태가 어울리는가를 잘 봐야 돼요. 손님이 딱 왔을 때 그걸 보이는 게 수선의 포인트예요. 자, 수선을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눈을 가질 수 있어요. 옷을 보는 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옷을 만드는 것, 새 옷을 만드는 것하고 수선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수선은 현재 만들어져 있는 옷 상태를 가지고 손님이 왔을 때, 이 옷에서는 손님에게 입어봤을 때 어디 부분을 수선을 해야 옷이 이쁘고 편하게 고쳐줄 수 있는가를 보고 결정을 하고, 만약에 손님이 통만 줄이러 왔는데 허리가 크다, 근데 바지는
통이 너무 좁게 줄어드는데 바지 기장은 긴데 길고 입고 싶다 하면 길게 해주는데 내가 훨씬 짧으면 이쁘겠다 하면 손님이 이 옷은 더 짧으면 좀 더 이쁘겠는데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똑같은 바지 통을 줄인다 할지라도 다 통 줄이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옷은 재단이 이상하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옷은 엉덩이부터 바지 단까지 전체적으로 넓은 옷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허벅지는 맞고 밑에 통만 큰 옷이 있는가 하면, 또 미디 길이도 긴 옷이 있는가 하면, 손님이 입혀봤을 때 미디 길이가 처진다 이러면 그 미디 길이를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옷은 이 뒤에 여기만 많이 남는 옷이 있죠. 바지 참 곤란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중에 제가 바지 재단을 계속 할 건데요, 바지 재단 통주력을 해도 다 똑같은 옷이 아니다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내가 옷이 많이 들어왔을 때 재단하는 그 방법을 한번 유튜브에 올릴게요. 그러면서 이런 바지는 이렇게 재단을 해주고 저런 바지는 이렇게 재단을 해주는데 왜 이렇게 재단을 했는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옷은 이렇게 재단을 똑같은 통줄이기라는 옷은 제목은 같지만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럴 경우에는 저렇게 한다고 제가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보시고, 단지 밑단 올리는 거 이런 거는 수선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초보자들을 위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 어려운 바지를 해보면 단 줄이는 건 일도 아니죠. 그냥 그 속에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주는 것들을 참고를 하세요. 옷은 정말로 천태만상이에요. 수만 가지예요. 수선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을 해볼까요? 자, 숱이 참 다양하죠. 자, 이건 터들목이 있는 니트티예요. 근데 이 손님은 이 터들이 싫대요. 답답한 게 싫은 거죠. 이거를 떼달라고 왔어요. 니트는 기본적으로 수선이 안 되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 목에 올라가는 선이 있죠, 이거.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임으로 만들지 않고 이 선을 따라서 손님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선을 해주기 위해서 라운드로 이렇게 원래 되어 있는 라운드로. 그러면 이런 옷은 그냥 이렇게 라운드 잘라서 이 시접 이 터들목 있는 것을 잘라서, 이제 니트니까 오버로크도 기본적으로 흰실과 검정실이 있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정성스럽게 뭐요, 되도록이면 자기 실에 맞춰서 여기 있는 실로 오버로크 실을 갈아 끼워서 이만큼의 접어 들어갈 만큼의 시접을 나놓고 박힐 만큼의 시접을 나놓고 자르고 오버로크를 쳐서 그대로 박아주면 돼요. 보세요. 손님도 아주 다양하죠. 일도 똑같은 일도 좀 더 잘해줄 수도 있고 못해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렇게 뭐 이게 무슨 색이라 해야 되나요? 자, 분홍색도 아니고 자주색도 아닌 이런 색이 딱 들어왔어요. 딱 이런 색이 들어왔는데 흰실을 끼워서 천임 상태로 오바를 쳐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겉에서는 안 보이지만 오라도 없는 옷인데 이게 더더구나 이래 원색의 니트 이런 것은 참 고운 색인데 하얀색이 들어가면 안 예쁘겠죠.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제 실을 끼워고 비슷한 색의 오바르크 실로 갈아 끼워서 이 시접을 자르고 난 다음에 이거를 오바르크를 치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손님을 보세요. 제가 있는 이 동백이라는 동백이라는 이 동네 사람들은요, 보통 아주 이렇게 좀 중상류층은 돼요. 그래서 옷을 그렇게 험하게 좀 싸구려 입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손님들은 싸게 해주는 걸 좋아하지만 그래도 돈을 좀 더 받고 잘해주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도를 해요. 이것을 5,000원 받고 해줄 수 있는데 8,000원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8,000원짜리는 손님 막 비싸도 가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그냥 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어떠세요? 그럼 손님은 네, 그렇게 해주세요.
수선 내일 해주세요 이러거든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돼요. 지금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해줄 수 없고, 손님이 그렇게 하면 있는 실에 바로 그냥 잘라서 내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쫓기면 안 된다. 이런 일은 편안하게 일하고 마음 먹은 대로 이쁘게 해달라 하니까 이쁘게 해줄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 그래서 5일 뒤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것 한번 재단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목 니트는 이거를 자르면 돼요. 이 자를 때에 들어가서 박힐 수 있는 시접을 나누고 잘라야 돼요. 이거는 접어서 해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자, 니트를 잘라버렸어요. 만약에 이게 니트가 아니고 더 얇은 면티라 그러면 이거를 접어서 이렇게 속으로 집어넣어서 해줄 수 있죠. 지금도 집어넣어서 해줄까 생각해봐요. 예요. 오바르 끝이는 치는 것도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쁘게 이렇게 별것 아니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박아줄 것 같아요. 그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모양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해줄 겁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재단이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의상실에서 일할 때는요, 이거를요 닫지 했다 그래요. 닫지. 일본 말인데 그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하여튼 옷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을 했다 이거죠. 옷을 이제 만졌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싱에서 하면 되고요. 자, 오늘은 잡다한 여러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냥 참고를 하세요. 자, 이 바지 출력마다 손님이 이렇게 핀을 꼽아왔어요. 이렇게 꼽아왔죠. 그러면 잴 때에 이렇게 재서 이건 2인치 4분의 3 올리네요. 자, 이렇게 합니다. 1인치 4분의 3 핀 수요. (1인치 4분의 3) 그러면 초자고를 쓰고요. 되도록이면 초자고를 쓰세요. 초자고는요, 다리면 스팀 뜨거운 열이 가면 녹아요. 그래서 옷이 깨끗해지죠. 그러나 초자고를 쓸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는 콩당같이 반질반질한 그런 거 있잖아요. 기장을 얼마 올렸지? 이렇게 초자고를 쓰고 이렇게 재단을 이렇게 딱 얼마만큼 올린 걸 딱 정했으면 자를 딱 대고 이렇게 손을 긋고 앞뒤로 전체적으로 다 선이 보여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추리닝 같은 거는 접어놓으면 토박해요. 토박해서 안 돼. 안 이쁘게 박아야 돼요. 추리닝 밑단 박기가 선이 일정하게 곱게 잘 안 박혀요. 이런 것들. 그래서 항상 잘라버리고 오버를 치가지고 밑단을 해주세요. 청바지는 추리닝. 그래갖고 이렇게 오버를 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두 줄로 이쁘게 박아주세요. 올리드로 박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것도 이제 재단이 끝났어요. 그럼 또 이거 교복. 자, 교복이에요. 이거는 밑단을 내려달라고 가지고 왔어요. 자, 이만큼 내려달라고 자기들 표시를 했죠. 그럼 이걸 뜯어요. 이거는 보니까 이거 뜯을 때도 오바르크 이렇게 스쿠시를 하는 거 한번 쭉 한번 잡아당기면 다 터지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뜯으세요. 이렇게. 자, 보세요. 어디서 수선을 했는지 모르지만 까만 바지에 하얀 오바르크를 취소했어요. 이거는 기본이 안 됐죠. 이렇게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어디서 했는지를 모르지만. 자,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손님들은 모르고 그냥 가져가요. 그러나 손님들도 입다 보면은 다 알아요. 이걸 잘해줬는지 못해줬는지. 자, 기본의 원칙을 꼭 지키세요. 까만 것은 까만 오바르크로. 그리고 정말 고급 옷들은 이런 우라가 안 들어간 처리가 이런 것들은 비슷한 실의 오바르크를 치갖고 해주세요. 더더구나 니트 같은 거. 그 원색 바지에 원색 바지, 뭐 노란색이라든가 분홍색이라든가 뭐 이런 거, 또 연회색이라든가 이쁜 색깔 이런 옷들을 까만 걸로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거 참 보기 싫죠. 이것도 딱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밑단 내리는 요만큼 내리는 이만큼 내리거든요. 초코 칠해갖고 이렇게 이제 재단했어요. 이거는 스코치 치면 이제 일이 끝나요. 자, 또 우리 지금 일이 많은데요. 자, 니트 치마예요. 이거는 고무줄이 너무 땡땡하다고 가지고 왔어요. 고무줄을 이 허리 25호 정도에 맞춰서 해줄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을 보면은 고무줄이 얼마만큼 되어 있냐면 24로 되어 있네요. 근데 고무줄을 할 때 보세요. 이 고무줄이 몸판에 같이 박음질이 돼서 붙여 있는가 안 붙여 있는가, 이것을 손님이 옷을 가지고 오려면 얼른 눈치껏 보세요. 이렇게 만져서. 이것은 봤을 때 이게 보니까 몸판에 박혀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이 원판하고 같이 오바르크가 박혀 있다면 니트이기 때문에 아주 곤란해요. 이걸 뜯으면 몸판에 니트이기 때문에 실이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살피고요. 만약에 실이 풀릴 수 있다 하면 조심스럽게 뜯어갖고 바로 오바르크를 치고 써서 실이 안 풀리고 먼저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옷을 만지작거려야 돼요. 안 그러면 올이 터져버리면 실이 풀리면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수선이 어떻게 하느냐, 이 마감선이 있는데 여기를 살짝 뜯어서 고무줄을 빼고 다시 넣어주세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공짜죠, 그죠? 손님들은 몰라요. 또 고무줄 가지고 올 때 이런 옷만 있느냐면 그런 게 아니에요. 옷이 고무줄하고 몸판하고 같이 붙어서 또 중간에 실로 다 이렇게 박음질이 있어서 또 거기다 또 스티치, 안쪽에 스티치까지 넣어서 아주 몇 번으로 박아놓은 그런 고무줄이 있어요. 그런 거 우리 집에서 고무줄 넣는 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7,000원을 받는데, 그런 옷은 10,000원 받아도요 본전이 안 나와요. 그거 뜯고 뜯는 것도 이렇게 놓고, 그런 것에 비하면 이런 거는 공짜 같은 것이죠. 자, 이거는요 마감 있는데 여기를 살짝 구멍을 내세요. 이렇게 니트에 있는 데로 살짝 구멍을 내. 살짝 구멍을 내서 다시 마감해주면 돼요. 이거는 안 보이게. 그래서 이 고무줄 있죠. 이걸 몸판하고 안 박혔어. 다행이에요. 고무줄을 몸판하고 안 박혔죠. 자, 이 고무줄을 여기서는 있는 것에 더 붙여줘도 돼요. 이 고무줄이 아주 탄탄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고무줄이 노후됐다 그러면 완전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건 제가 나중에 알아서 할 거예요. 지금 미싱을 안 할 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해주고 난 다음에 고무줄이 움직이지 않도록 앞에 중간에 한번, 뒤에 한번, 옆에 앞뒤 두 쪽에, 이쪽을 앞뒤 쪽이라고 이렇게 일본말을 하거든요. 옆구리 쪽이죠. 옆구리선. 그리고 앞에는 반드시 사람을 오분이 있다 꼬불이 있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운데 한 번을 해주고, 가운데 한번 박음선을 이렇게 내려서 한번 박아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한 뺨씩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박아주세요. 좀 가까이. 왜냐하면 배 쪽으로 사람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해놓으면 고무줄이 나중에 가져가서 옷을 입으면 마음대로 놀아요. 그래서 고무줄을 넣은 다음에 다시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박아주면 나중에 고무줄 구실을 못해요. 그걸 모르겠어요. 옷을 살 때 만들어 온 옷은 그 고무줄을 하는데, 우리가 다시 끼서 고무줄을 우회로 다시 스티치를 하면 그 고무줄은 늘어났다 오므렸다는 그거를 기능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해줘요. 대신에 밑으로 이렇게 몇 번 박음질을 해주죠. 중간에 한 번, 앞뒤 쪽에 한 번, 앞에 두 번,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줘요. 그러면 옷이 나중에 고무줄을 넣어서도 잘 늘어나면서도 이 고무줄이 놀지를 않아요. 따로따로 이렇게 안 놀아요. 안 돌아다녀요. 이거를 해주세요. 고무줄 할 때는. 그리고 또 고무줄 옷 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무줄 두 개를 딱 이렇게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줄까요? 고무줄을, 자, 이거는 어린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으면, 자, 만약에 이게 25 허리, 반드시 고무줄을 가지고 올 때는 허리를 얼마 입으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적당히 보면 알잖아요. 고무줄 2인치까지는 늘어나고 오므리다 할 수 있는 기능이 돼요. 그래서 꼭 자기 허리에 맞추지 않아도 짐작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고무줄을 여기가 25 허리를 잡았다 이럴 때 두 개를 이렇게 딱 잡고 맞춰보고 딱 잡고 이렇게 25 정도가 자유롭게 이렇게 편안하게 늘어나서 25가 될 수 있는 만큼 해주세요. 그 너무 막 탁 땡땡하게 이런 상태 25 하면 고무줄이 작죠. 입었을 때 적당히 이렇게 늘어나서 이제 편안하게 25가 이렇게 늘어서 25가 될 수 있는 잡아서 그 고무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좀 작아도 되고 커도 되지만 그 바란스를 맞춰주면은 돼요. 그럼 이것을 고무줄은 자기 허리를 맞춰주는 것을 1인치, 2인치는 늘어났다 엉부리다 하니까 입는 사람이 별 상관이 없다는 거. 그리고 천에 따라서는 이 고무줄 기능이 두꺼운 거는 또 고무줄이 늘어난 상태, 고무줄이 빵빵한 거다고 좀 신축성이 많은 거다고. 신축성이 많은 것은 좀 더 작게 해주세요. 고무줄 자체가. 신축성이 단단한 것은 고무줄 어느 정도 허리선이 1인치 2인치 선만 작고 크고 할 수 있도록 맞춰주세요. 고무줄 넣을 때는 그게 기본이에요. 처음에는 이거 잘 못 맞추면 옷을 손님이 갖고 갔다가 고무줄 새로 안 한 것 같아 커요 하고 또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신경질 나잖아요. 짜증나요. 바쁘기도 일도 많은데 그걸 또 다시 해줘야 되잖아요. 돈을 또 다시 받을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할 때는 항상 고무줄을 이렇게 신축성을 봐서 신축성에서 이렇게 그 사람 26이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려서 26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고무줄이 잘 늘어난 거는 좀 더 작게, 고무줄이 안 늘어난 거는 거의 허리선에 이렇게 근접하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서 해주면 돼요. 자, 또 다른 거 해볼게요. 자, 수선집은 참 5만 옷이 다 들어와요. 그리고 옷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옷 질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 체형에 따라 다르고 이 옷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 따라 달라요. 자, 근데 이 옷을 한번 보세요. 니트 반팔이에요. 근데 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자 옷처럼 라운드로 이렇게 돼가 있죠.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옷이 좋아서 샀는데 목도 많이 넓고 라운드처럼 돼가 있어서 여자 옷까지 되게 싫대요. 그래서 니트인데 보니까 니트는 여기가 이렇게 올라 짜져 있잖아요. 보통 다른 옷 같으면 그냥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여기 굉장히 두껍잖아요. 수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기 싫죠. 그래서 고무줄을 이 안에 목에서 좀 이렇게 받쳐줄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여기서 잡아주기로 했어요. 좀 이렇게 불법을 행하죠. 말하자면 여기서는. 그래도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근데 이 니트 천이 보니까는 오므렸다 늘었다 하는 그 니트 굿을 잘 못하고 이 면실이 한번 늘어나면 잘 오므라들질 않아요. 옷은 시원하고 깔끔한데 기능을 잘 못해요. 니트 기능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수선할 때 이제 생각을 해요. 여기만 늘어나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걸 잡아주는 기능으로 얇은 고무줄을 한 개 목 안에 살짝이 넣어줄까 해요. 그러면은 이 니트는 늘어나도 고무줄이 이렇게 오므러진 기능을 하기 때문에 좀 잡아줄 수 있겠죠. 이것이 수선하는 사람이 그 옷을 보는 지혜예요. 이런 것들을 잘 봐서 그래야 손님은 모르지만 어딘가 잘했다 할 거 아니에요. 가서 고치는 것 같기도 안 고치는 것 같기도 하고 에이 고쳤는데 똑같아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손님이 오면은요 처음에는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이래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만 잘했는가 안 했는가 막 이렇게 뒤집어 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오는 손님들은 절대 그걸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잘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면은 그렇게 까다롭게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안 해요.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대로 따라서 하고 나중에는 가서 그렇게 말씀들을 해요. 와, 그 집에 가니까 그 아줌마가 해준 대로 입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손님들은 거의 내가 해준 대로 다 입어요. 그리고 참 좋아해요. 야, 옷이 완전 새 옷 됐다. 옷이 너무 좋다. 처음 옷보다 훨씬 더 좋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기성복들은 싼 옷들도 마구 만들어 놓은 것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옷 만드는 기본으로 몸에 익힌 사람이기 때문에 전 옷은 절대 그렇게 안 해줘요. 유명 브랜드 옷이 들어오든 시장 옷이 들어오든 내가 할 수 있는 내 기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옷에 대한 상식 그대로 적용시켜서 그대로 해줘요. 돈을 작게 받든 많게 받든 저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올 수 있는 옷의 기본을 지켜서 옷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에 따라서는 돈을 막 깎아달라고 하면은 그냥 그래 서비스로 해줘요.
그래 내가 이런 옷을 하니까 옷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 양심의 기본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를 것 같지 안 그래요? 지난번에 그 할아버지 그 등산 바지 무릎이 찢어졌다고 갖고 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기역자로 찢어졌는데 꼬매라고 갖고 왔는데 할머니가 불평을 하고 가지고 왔어요. 이걸 가지고 새로 사 입으면 되는데 할아버지가 이걸 꼬매달라 한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옷을 보니까 무릎선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등산복 보면 박음질이 되어 있는 거죠. 무릎 모양을 만드는 바지 있죠. 거기가 찢어졌기 때문에 그냥 누비스 안 주고 가운데가 이렇게 기역자로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박음선을 안쪽에서 잡아서 그대로 해서 이쁘게 표시 아무것도 안 나게 그냥 선만 하나 보이는 정도로 박음선도 없이 스테치실 안 하고 박음선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줬어요. 그거 아주 낡은 옷이에요.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이 옷은 이렇게 하면 무난하고 좋다 하면 그렇게 해줘요. 그랬더니 나중에 할머니가 또 왔어요. 세상에 그 할아버지 옷 너무 깔끔하게 잘해줬다고 자기 옷 오리털 옷이 구멍이 2개 이렇게 났는데 그거를 아줌마 너무 일을 잘하더라고 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또 해줬죠. 나중에 오리털 구멍 꼬매는 거 이런 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집에 옷이 엄청 쌓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재단하는 건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려드릴게요. 미싱을 할 때도 제가 자세하게 몇 것씩 올려드릴 건데 올릴 게 너무 많아서 차근차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수선하는 거 잘 익히세요. 괜찮아요. 소신껏 하고 세서 하면 돼요.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이걸 일을 하면서 참 자부심을 많이 기능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제가 뭐 예 하면서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내 할 것 딱딱 해주고 손님들한테 또 기본적으로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어쩔 때는 밤중에도 퇴근할 늦은 시간에도 내일 입어야 다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 내 사정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죠. 해줘요. 그럼 손님들이요 올 때마다 뭐 사오고요 뭐 또 많이 가지고 와요. 고맙다 그러고요 팁도 주고요. 여러분들 저는 이 기술을 서장시키기가 아까워서 배우고자 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유튜브를 올립니다. 많이 보시고 많이 도움 되세요. 제가 하는 날까지 이 일을 하는 날까지 유튜브를 올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사사로운 것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듣고 하면 많은 참고와 유익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